안녕하세요. 화상관의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제가 어제 들은 얘기인데, 임대차 보증금, 최우선 변제 보증금 있잖아요. 서울. 이게 3,700에서 5,000으로 오른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임대차가 많이 올랐죠. 집값도 오르고 해서 3,700만원으로는 참 보호하는 게 미흡하죠. 그래서 5,000으로 올리면 이제 파산 절차에서 압류 금지가 5,000만원까지 허용되면 이제 개인 파산에서는 임대차 보증금은 제가 예전에도 늘 강조했지만 임대차 보증금이 사실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월세가 많아지죠. 순수한 전세가 없어지고요. 그렇지만 또 아직도 한편으로는 또 대출이 완전한 월세는 아니죠. 임대차 보증금이 어느 정도 깔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상속재산 파산에서 오히려 늘어나고 있죠. 이게. 그래서 임대차 보증금이 이게 이제 완전히 박물관에 집어넣어서 이제 이건 더 이상 연구도 하지 말고 관두자라고 얘기해도 쉽게 이걸 또 포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번 이 기회에 예전에 제가 네이버 오픈백과 노하우에 쭉 정리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과거의 얘기지만 현재 시점에서 한번 해고해보고 한번 임대차 보증금에서 뭘 떠올리면서 환가를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신청 대리나 채무자 입장에서는 뭘 준비해야 될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임차 보증금, 조사 및 환가의 주요 쟁점, 환가 기준, 새로운 조사 방법. 관제인 입장에서 이제 새로운 조사 방법이죠. 채무자들도 이용합니다. 알아야 되니까요. 임대차 계약서 정보 공개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 사실 조회하는 방법이 있고, 임대차 확정일자 신청서가 나왔죠. 이게 2014년 7년 전입니다. 벌써 이게. 근데 많이 안 보셨죠. 이게 노하우에 이렇게 짱 박혀 있어 갖고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이제 이미 제가 이거 다 공포를 하고 다 알려진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파산에서 임차 보증금 환가 비중이 여기 전체적으로 한 12%까지 올라간 적이 있죠. 근데 제가 이때부터 이제 통계를 안 냈습니다만 쭉쭉쭉 떨어져서 최근에는 한 건도 못한 해가 있을 정도로 떨어지고 이제 상속재산 파산에서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죽은 사람이 임대차 보증금 남겨놓으면 그것도 환가해야 되거든요. 소액 보증금과는 관계없죠. 다만 이제 특별 승계인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제한이 되죠. 그래서 조사 및 환가의 주요 쟁점은 면담 내지 초안 작성 시 과거 10년을 역추적하죠. 항상. 당사자가 이제 부지불식간에 신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면담을 통하지 않고는 발견이 어렵거나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기록만 아무리 백날 봐도 나오지가 않아요. 이건. 채무자를 반드시 신문해야 됩니다. 면담을 해야 됩니다. 면담을 하는 과정 속에서 면담을 발설하지 않고서는 그걸 피해갈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려지면 이제 그 지점에서 이제 환가가 이루어지거나 은닉이 발견되죠. 직계 가족에게 은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직계 가족이라면 부모, 자식이죠. 부모, 아들. 채권자에게 은닉한 사례도 있고요. 채권자 다 가져가는 거죠. 반계 가족인 처남, 매형, 시누이, 처제,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사촌. 잘 어렵죠. 반계한테는. 직계는 쉽습니다. 직계는 지금 일부 서울 빼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아직 배부자라 그러죠. 배부자. 직계 가족이 배부자입니다. 배우자 포함하면. 배우자 없는 분은 부자고요. 배우자, 부모, 자녀, 아들, 딸. 그렇죠? 이게 없으면 고하죠. 그렇죠? 그래서 직계 가족에게 은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반계 가족한테 은닉하면은 발견이 어렵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보증금으로 사용하여 면제자산이 초과된 범위의 보증금을 보유하고 파산 신청할 경우에 은행이 질권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아는 변호사님인데 1억 3천이에요. 채무자가 1억 3천. 질권 설정 안 했어요. 환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냥 환가 안 하면은 그 사람
파산 면책되고 1억 3천 그대로 가져가는 건데 뭔가 불합리하죠. 그쵸? 다만 이제 이런 새마을금고나 신협, 농협 이런 소규모 그 영세한 금융기관에서는 일단 대출을 해주되 양수를 받죠. 일종의 담보 목적으로 양수를 받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전액은 아니더라도 뭐 전액 받는 경우도 있고 전액 해주면 일부라도 이걸 이제 대부업체도 이걸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이 한 2천 정도 빼니 없어요. 근데 지금 당장 3천이 급전이 필요해요. 대부업체를 쫓아갑니다. 300 좀 꿔주십시오. 그래? 너 당신 뭐 갖고 있어? 3천만 원짜리 전세보증금이 있습니다. 압류가 금지되니까 나중에 압류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양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 그럼 너 임차보증금 중 300, 뭐 이자까지 포함해서 400만 원을 나한테 넘겨줄래? 예, 넘겨주겠습니다. 나갈 때 집주인이 나와줘야 돼. 예, 알겠습니다. 그럼 양수계약 체결하고 400만 원만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한테 양도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채권 양도 효력이 있죠. 그런 식으로 대부업체도 소액 임차보증, 소액 대출도 그런 식으로 해서 양도의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양도의 방법으로. 2013년 12월에 벌써 8년 전이군요. 7년 전입니다. 7년 전. 이때 이런 걸 문제 제기해서 뭐 판사님 견해는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렇죠? 결국은 이제 질권을 설정해서 채권자의 권리는 자기가 알아서 지키는 게, 양수를 받든 질권을 설정하든 채권자가 넉넉히 있으면 뭐 방법이 없죠. 그쵸? 다 날아가는 거죠. 돈 받을 놈이 그냥 멍청하게 그냥 내 돈 아니라고. 내 돈 아니라서 그래요. 그게 사실은 이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이런 공공기관의 돈은 자기네 돈이 아니죠. 공공의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관리가 좀 허술해지는 측면이 있어요. 만약에 그게 자기가 세운 회사라 그래봐요. 악착같이 그냥 작살을 내놓죠. 그쵸? 질권 설정하고 담보 설정하고, 그쵸? 피 같은 내 돈. 근데 그 돈은 없어져도 뭐 국민 세금으로 때우는데, 그쵸? 자기 월급 잘 나오고, 그쵸? 공사잖아요. 그쵸? 뭐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물론 뭐 그 질권 설정하는 데서 어떤 그런 문제점 때문에 뭐 이게 좀 막히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양수를 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그게 질권을 설정하는 게 그 사람들이 파산 면책에서 오히려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질권 설정 안 하고 관제인은 고문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쫓겨나잖아요. 오히려 질권 설정 자체가 그 사람들을 오히려 보호해 주는 건데, 질권 설정을 해주면 그 서민들을 옥죄어서 오히려 대출이 안 나갈 거를 걱정하는 그 사고방식이 근본적인 이제 차이점이죠, 사실은. 그죠? 어떤 서민들이 있어요. 아주 노숙자 수준의 서민이 우리은행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 법을 잘 몰라요. 3천만 원만 대출해 주십시오. 네, 오케이. 대출 승인 났어요. 근데 그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질권 설정을 해야 됩니다. 집주인 동의 받아야 됩니다. 집주인이 안 해준다는데요? 그럼 이 사람은 또 두렵죠. 지금 집주인하고 해서 이거 대출된다고 다 해놨는데 집주인이 질권 설정이 질권 설정 양수의 방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문제가 있고요. 배우자 명의 보증금 한수범위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명의신탁, 그쵸? 아니면 위기 순간에 바꿔치기 하지 않는 한 이제 배우자 명의 임대차 보증금도 평상시에 배우자 명의를 바꿔놨다. 그러면 뭐 특별하게 환가를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죠. 그 다음에 영업장 임차보증금 소액인 경우에 이것도 법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수도권의 거액의 보증금이 은닉된 사례는 뭐 가끔 찾아냈지만 이제는 전월세의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고요. 보이스피싱은 뭐 여전히 계속 기승을 부리죠. 보이스피싱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가 기준이 이때가 3,200이었나봐요. 근데 지금은 3,700이고 이제 이걸 5,000으로 옮긴다는 거죠. 그럼 이제 임대차 보증금에서 환가할 사건은 거의 사라지고, 제가 써놨죠. 2014년 1월 1일 7년 전입니다. 7년 전에 서울이 3,200이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500만원 빼내 안 올랐죠. 집값은 뭐 두 배 오르고 임대차는 더블 3배로 폭등했는데 이게 너무 그동안 미흡했죠. 임대차 보호법이.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올려야 될 필요가 있고요. 조사하는 방법은 뭐 임대차 계약서 정보 공개 청구하는 게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사실조회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요즘 임대차 확정일자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걸 쓰면 돼요. 굳이. 뭐 이게 예전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렇게 했지만 다 지난 얘기고요. 이거는 이제 하여튼 제 내린 결론은 임대차 보증금은 꾸준히 환가는 이어질 것이다. 이 개인 파산에서는 좀 거의 사라졌지만 상속재산 파산에서는 여전히 오히려 늘어날 것이다. 이게 이제 최종 결론입니다. 최근에 어떤 임대차와 관련된 쟁점. 그래서 개인 파산에서 이 임대차 보증금이 이제 가장 먼저 조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최우선 변제권 그 경매 관련해서 또 앞에다가 이렇게 알박는 거, 그렇죠? 부정적인 알박기도 간혹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한번 이모저모를 한번 회고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